안녕하십니까. 안세희 법인 박영희사입니다. 오늘 이제 607강은요. 창업 성공과 실패 이유가 회사의 회계 차원에서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분석되는지 그런 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안세지원전을 2022년 9월 20일자 표지에 그 원제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되고 출력 가능성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회사 자기가 창업할 때나 사업할 때 아이템 선정이나 시장 분석 이런 것이 결국 다 재무제표에 나타나서 그것을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좀 잘 가고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차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순위계산서에 볼 때 매출 쪽 사이드를 보면 이게 이제 매출이 줄고 있다든가 늘고 있다든가 적정한 매출이 있다든가 해서 아이템의 적격성 입지 선정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원가에서 제대로 시장 구조를 파악해서 제대로 제품을 잘 받고 있느냐, 인건비도 고정비가 강해서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또 재무상태표에는 이제 외부 매입에서 이것이 얼마나 경직성 있느냐, 차익금이 많느냐,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악성 재고도 얼마나 있느냐, 설비가 너무 과다 설비가 되어 있느냐, 현금은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다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하나씩 훑어보면, 먼저 사업의 주요 성공 실패 요인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의 어떤 항목의 적격성이다. 항목의 적격성. 선정한 아이템이 시장에서 아주 범용성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무 시기성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범용성 있는 것이 이제 먹고 입고 잠을 자는 의식주, 그 다음에 교육, 교통 뭐 이런 개념, 통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 통신 이런 필수 재화 이런 것에 만약에 아이템을 손을 댔다면 그래도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데, 너무 희소한 걸로 들어가면 이제 희소한 것 때문에 진입장벽은 있지만 또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역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경험의 여부, 자기가 그 해당 사업에 참여해서 시장 구조와 원재료 구조, 인건비 구조를 잘 파악해서 잘 유통 구조를 파악하는 것, 이것은 이제 성공의 아주 본질적 핵심 요소인데,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 잘 모르고 시장에서 잘 갈 수 있는 제품인데도 파악하지 못해서 실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철저한 사업 계획을 잘 쓰고 자본 조달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정교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그 자본 조달의 어떤 시점을 잘 맞출 수가 있고 필요한 자본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차별화된 기술 방법론, 기존 제품과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차별화가 돼야지 제품 원가가 줄고 진입자국이 생겨서 뭔가 오랫동안 존재할 수가 있다. 차이적 기술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시장 환경과 경쟁 환경은 급변하기 때문에 환경변에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품,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임대료 인건비의 고정 비용이 얼마나 경직성 있게 해서 나의 시장 탄력성을 억제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의 성패 요인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보면,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면 오른쪽에 매출 쪽에서 이제 만약에 아이템 선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면 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특히 광고 영업, 마케팅 오류가 생기면 매출이 격감할 수 있고, 고객 수요가 원래부터 부족했던 부분이었다. 그럼 역시 처음부터 분리 붙일 수가 없을 것이고, 시장의 적격성, 아이템 오류, 사업의 경험, 가격 원가 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매출에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고, 이 매출에 대응하는 원재료는 이런 제조 기술을 얼마나 잘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외주비에는 어떤 외주의 납품자들을 얼마나 잘 관리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임대료도 고정비성이 높으면 곤란하고 판관비가 높은지, 금융비용의 이자율이 상당히 센지 이런 것들, 법인세 혜택 조건 같은 걸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봐야 한다. 이래서 이제 나오는 순이익이 안정적이냐 이런 것이 또 미래의 안정성이 있어야 이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손익계산 항목들이 이제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그럼 보면 먼저 이제 이 자본 조달 사이드에서의 그 오른쪽 개념인 매입 채무에서 급박하게 초단기에 갚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차입금도 장당기 여부, 자기 자본의 어떤 취약성이 충분한가, 여기에 따라서 또 어떤 자본을 조달할 때 이 사업의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주식방에 추가권을 많이 받았느냐, 그 다음에 누적인 경험이 앞으로 생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좀 자본 조달에 대한 이 대응 기정인 왼쪽 현 자산에서 현금의 충분성이 중요하냐, 매수자권의 장기 악성 채무가 자꾸 누적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과다 보유 재고 자산은 이런 것이 있죠. 토지 건물은 이제 무리한 소비 투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많은 차입금이 잠겨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냐, 탄력성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냐, 이런 것이. 토지 건물 과다 설비 기장치가 되면 시장 환경 변화에서 급격하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나의 갖고 있는 기술적 무형 자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가지고 회사의 수익 창출에 계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도 우리가 사업의 성패 여부를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안세 박인종이었습니다.